안녕하세요. 오늘은 골다공증, 이 뼈를 정말 소리 없이 약하게 만드는 병에 대해서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뭐 예방이나 관리법, 꼭 알아야 할 정보들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골다공증이라고 하면요, 이게 단순히 뼈 양, 그러니까 골 밀도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뼈의 질 자체가 좀 나빠지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약한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. 아, 질까지 나빠지는 거군요. 네. 우리나라 보면 50세 이상 여성분들 한 35%, 남성분들은 한 8% 정도가 겪고 계시다고 하니까요. 생각보다 정말 흔한 질환입니다. 와, 35%면 여성분들의 3명 중 1명 이상인데요. 그렇죠. 꽤 많죠. 근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데 이게 골절되기 전까진 잘 모른다는 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. 진짜 조용한 도둑이란 말이 딱 맞네요. 네, 맞아요. 그게 제일 무서운 점이죠. 원인은 뭐 아시다시피 노화가 가장 크고요. 또 폐경 후에 여성 호르몬이 줄어드는 거.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특정 약물 때문에 생기거나 다른 병 때문에 2차적으로 오기도 해요. 아, 약물 부작용도 있군요. 네. 증상이 거의 없다 보니까 엉덩이뼈, 고관절, 나 척추처럼 아주 중요한 부위가 팍 부러지고 나서야 아, 내가 골다공증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. 참 안타깝죠. 그러니까요. 그래서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거고요. 맞습니다. 그러면 혹시 병원 가기 전에요, 집에서 좀 간단하게 내 뼈 괜찮나? 하고 가늠해 볼 만한 단서 같은 거 없을까요?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무슨 악력 테스트 이런 걸 하던데. 아, 악력 테스트요? 네네. 남자는 2리터 생수병 14개, 여자는 9개를 한 손으로 들 수 있냐? 뭐 이런 거요. 이게 근력이랑 관련이 있다면서요? 네, 그거 재밌는 방법인데요. 실제로 악력이랑 골밀도 사이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. 아무래도 근육량이 좀 받쳐주면 뼈를 지탱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. 아하, 근육이 뼈를 보호하는군요. 그렇죠. 물론 뭐 이걸로 골다공증 진단을 내릴 순 없어요. 절대. 하지만 근력이 좀 약해진 게 뼈 건강에도 좀 안 좋은 신호일 수 있다. 뭐 이 정도로 참고는 할 수 있겠죠. 그렇군요. 참고 정도는 되겠네요. 정확한 건 역시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. 보통은 만 65세 이상 여성, 또 만 70세 이상 남성분들, 아니면 좀 위험 요인이 있는 분들께 권장을 하죠. 네. 검사에서 T점수라는 걸 보는데 이게 젊고 건강한 사람 평균이랑 비교해서 마이너스 2.5 이하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하게 됩니다. 아, 마이너스 2.5 기억해야겠네요. 네. 자, 그럼 검사도 중요하지만 사실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. 그렇죠. 최선이죠. 그럼 식단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? 이게 단순히 칼슘만 먹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. 아,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세요. 칼슘과 비타민 D가 뼈에 필수적인 건 맞는데 생각보다 많은 한국 분들이 이걸 충분히 못 드시고 계세요. 부족하군요. 네, 그래서 뭐 유제품, 뼈채 먹는 생선, 녹색 채소, 콩 종류 이런 걸로 칼슘을 좀 채워주시고, 비타민 D는 햇볕 쬐는 게 좋고 음식으론 등푸른 생선이나 버섯 같은 데 많죠. 네. 근데 여기서 진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. 바로 비타민 K입니다. 비타민 K요? 그건 좀 생소한데요? 네, 이게 약간 간과되기 쉬운데요. 비타민 K가 칼슘이 뼈에 딱 가서 제대로 붙도록 도와주는 뭐랄까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해요. 이게 없으면 칼슘을 먹어도 뼈로 잘 안 갈 수가 있는 거죠. 아, 접착제 역할 중요하네요. 그럼 어디에 많아요? 케일이나 쑥갓처럼 짙은 녹색 잎채소 있죠? 거기에 많고 나토나 김 같은 해조류에도 꽤 들어있어요. 하루에 녹색 잎채소 한 접시 정도 꾸준히 드시는 게 골절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고요. 매일 한 접시 기억하겠습니다. 그래서 칼슘, 비타민 D, 비타민 K 이 3가지를 같이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. 아, 그리고 네. 짜게 먹는 거랑 커피 많이 마시는 거, 이거는 칼슘을 몸 밖으로 내보내니까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. 아, 나트륨이랑 카페인 이것도 조심해야겠네요. 식단만큼 또 운동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. 물론이죠. 운동 중요합니다. 뼈에는 어떤 운동이 좀 특별히 좋을까요? 그냥 막 걷기만 해도 괜찮나요? 걷기나 계단 오르기처럼 자기 체중을 이용해서 하는 운동? 이걸 이제 체중 부하 운동이라고 하는데요. 이게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돼요. 일주일에 한 3번에서 5번, 30분 이상 꾸준히 하시는 게 좋고요. 네. 근력 운동도 중요해요. 이건 한 주 2, 3회 정도 병행하시면 더 좋죠. 근력 운동은 어떤 거요? 헬스장 가야 하나요? 아니요.
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. 스쿼트나 까치발 들기 같은 거. 아니면 한 발로 서기 같은 균형 운동도 매일 해주시면 좋은데 이게 낙상 예방에 정말 중요하거든요. 아, 균형 운동이 낙상이랑 관련 있군요. 네. 다만 이미 골다공증이 좀 있으시다면 허리를 너무 앞으로 숙이거나 비트는 동작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. 아, 주의해야 할 동작도 있네요. 네. 그리고 무릎이 좀 아프시다 하면 실내 자전거를 타시거나 계단은 올라가는 것만 하는 식으로 좀 조절할 수 있고요. 그렇군요. 운동으로 근력이랑 균형 감각 키우는 게 결국 넘어지지 않게 낙상을 예방하는 거랑 바로 연결되는 거네요. 정확합니다. 골다공증 때문에 생기는 골절의 거의 대부분, 한 90% 정도가 낙상 때문에 발생한다고 해요. 90%나요? 와. 네. 그래서 집안 환경을 좀 안전하게 만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. 어두운 곳은 좀 밝게 조명 달고 바닥에 걸릴 만한 거 치우고요.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나 손잡이 같은 거 설치하는 게 좋죠. 네, 환경 개선. 그리고 혹시 드시는 약 중에 좀 어지럼증 유발하는 게 있나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해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. 아, 약물 점검도요? 물론 금연하고 술 줄이는 거, 이건 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. 담배랑 술이 뼈를 정말 약하게 만들거든요. 네, 기본이지만 중요하죠. 결국 이런 생활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내 뼈 건강을 지키는 방패가 되는 셈이에요. 정말 방패라는 말이 와닿네요. 근데요, 이렇게 생활 습관 개선하려고 정말 노력했는데도 좀 부족하다? 그러면 이제 약물 치료를 생각해야 하잖아요. 그렇죠. 필요할 수 있죠. 약은 어떤 원리로 효과를 내는 건가요? 골다공증 약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. 하나는 뼈가 파괴되는 속도를 좀 늦추는, 말하자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약, 골 흡수 억제제고요. 다른 하나는 새뼈를 만드는 과정을 좀 촉진하는 가속 페달 같은 역할, 골 형성 촉진제를 하는 약이죠. 아, 브레이크랑 가속 페달. 이해가 쉽네요. 가장 흔하게 쓰는 먹는 약 중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이라는 게 있는데요. 이건 복용법이 조금 까다로워요. 복용법이요? 네. 아침에 일어나서 빈속에 충분한 양의 물이랑 같이 먹어야 하고요. 먹고 나서 한 30분 정도는 눕지 않고 서 있거나 앉아 있어야 해요. 30분이요? 왜 그래야 하죠? 이게 식도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좀 줄이기 위해서예요. 또 폐경 후 여성분들한테는 SERM,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라는 약도 쓰이는데 이건 또 혈전 위험 같은 걸 좀 고려해야 하고요. 아, 약마다 고려할 점이 다르군요. 네. 물론 기본적으로 칼슘이랑 비타민 D 보충제는 같이 드시는 경우가 많고요. 역시 기본은 중요하군요. 네, 그래서 어떤 약을 쓰든 효과나 주의할 점이 다 다르니까 정말 의사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고 지침을 철저히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. 네, 그게 핵심이겠네요. 약 효과랑 부작용 사이에서 나에게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는 거. 바로 그겁니다.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이랑 상담이 꼭 필요한 거고요. 네, 오늘 골다공증에 대해서 정말 알차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. 이게 생각보다 흔하지만 또 생활 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점. 그렇죠. 관리가 중요하죠. 특히 칼슘, 비타민 D에 더해서 비타민 K까지 챙기는 식단, 그리고 꾸준한 운동과 낙상 예방, 또 금연, 절주 정말 중요하고요. 네, 다 중요합니다. 그리고 내 위험도가 어느 정도인지 미리 좀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겠어요. 골밀도 검사도 그렇고 아까 그 악력 테스트 같은 것도 뭐 재미삼아 참고는 해볼 수 있겠네요. 네, 참고 정도는요.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. 네. 오늘 저희가 주로 뼈 손실이나 낙상을 막는, 그러니까 예방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했는데요. 이미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분들께는 또 다른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질문일까요? 예를 들면 근육이랑 뼈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좀 더 새로운 이해라던가 아니면 계속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치료법들이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이 지금의 관리 방법을 넘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또 다른 희망을 줄 수 있을까?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좀 주목해봐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. 아, 미래의 치료법에 대한 기대도 있군요. 네,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관리 전략은 꼭 의료 전문가와 직접 상의하시라는 겁니다. 네, 전문가 상담은 필수죠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